이재명의 그 내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발표를 보니까 참 기대가 아니라 경악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이재명이 내가 내세운 내각 인선은 말 그대로 그 이념 편향과 충성 코드 그리고 무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아주 국정 파괴형 인사의 총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간 이제 이끌어갈 브레인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재명 호위무사단이 포진된 상황에 심히 염려가 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가 코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내각은 그것을 능가하죠. 안보, 경제, 노동, 외교 어느 하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보이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등장한 것은 그들 대신에 등장한 게 이제 선거 때 이재명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들, 또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던 사람들, 혹은 이제 시민단체 출신의 극단적인 인연가들 뿐입니다. 대표적 인물 하나가 이제 안규백인데 군 경력이 공군 방위병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민간인을 물론 이제 국방위원장에 국방위원회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자를 이제 국방수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더군다나 안규백이는 계엄령 문건 수사 방해 의혹과도 이제 연루가 돼 있고 과거 북한에 대한 비호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군을 완전히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그 이재명의 의도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이도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죠. 철저노조 위원장을 했던 자인데 기업과 그 노동의 균형을 조율해야 할 자리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 이념 집단의 수장을 앉히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중대한 오판이고, 그런 자가 장관이 되는 순간에 정부는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중립자의 위치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정치도구로 전락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재명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사람을 쓴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철학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적, 반시장, 반안보적 이런 세계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각은 그 철학을 실행할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들이 극단적인 이념에 물든 자들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은 척 보면 삼천리입니다. 이종석 국정원 후보자가 좀 대표적이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안보보장회의 NSC의 그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그 환상에 젖었던 인물이고, 김정은에게 줄 선물만 고민하던 이른바 그 햇볕 정책의 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대공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수장의 자리에 임명한다는 게 간첩이 활보하는 시대를 새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그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재부 장관 후보자마저 경제 전문성이 이제 희박하고 국제 금융 감각이 전무한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금리, 환율, 부동산, 물가, 청년 실업이라는 오중고에 속해 있는데 이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 인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의 그 기본소득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충직한 도구들만 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각을 보면은 정책 내각이 아니라 방탄 내각이란 말이 절로 나오죠. 이재명이 현재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건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뭐 철저히 본인을 보호할 내각을 짜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뭐 이재명의 그 방탄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뭐 보이죠. 보이는 게 아니라 뭐 확실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들의 발언과 뭐 전략을 그 뭐 낱낱이 살펴야 하지만은 지금 김민석이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구도상의 뭐 청문회가 뭐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그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감이 무너진다면 내각 전체는 곧 공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뒤집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은 그 시민단체 출신인데 뭐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이들 역시 시민단체나 뭐 좌파 운동권 출신들로 지금 채워졌어요. 이들이 시민단체 시절 뭐 예산을 받던 입장에서 이제 예산을 뭐 쥐락펴락 쥐고 흔드는 자들이 이제 된 것인데 집행하는 자들이 된 것인데 이러면 권력의 공공성을 뭐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구조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들 중에 다수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고 탈원전, 부동산 폭등, 소득주도 성장, 뭐 기타 등등 이런 총체적 실패 주역들이 지금 다시 권좌에 복귀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심판받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재탕을 넘어서 지금 실패한 정권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내각은 한마디로 말해 정상 국가의 내각이 아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충성 코드만으로 기용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구조가 독재 전형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권력은 균형과 감시의 원리에 기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의 내각은 권력에 집중하고 뭐 이념에 또 편향돼 있고 실력 부족이라는 이런 삼중의 종합 세트를 지금 뭐 마련한 것이죠. 저는 이 내각이 대한민국을 이끌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뭐 개혁이 아닌 뭐 퇴행의 가속 페달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정을 생각한다면 중도나 보수 뭐 진보 이렇게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인사를 내세웠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뭐 철저한 자기 방어용 사병 배치밖에 안 됐어요. 인사권이 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것이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회하고 국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정히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내각은 실패한 정권, 또 위험한 정권, 그리고 사익을 위한 정권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내각보다 강한 국민적 저항과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그 참담한 좌파 포퓰리즘의 그 실험의 실패를 대가로 또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